하다가 조각에 매력을 느껴서 좀 하게 되신 거예요? 일단 앉으세요. 같이 얘기합시다. 나는 고등학교 때 미술부 하면서 이제 미술 시작했는데, 미술반 일주일에 그냥 2시간 하는 미술반에 들어간다는 게 미술부를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날부터 맞다 맞고 막 그런 게 심했거든요. 나오지도 못하고 나오려면 더 많이 맞아야 되고 그 1학년 때 대생하고 선배들한테 막 배우고 미술 하다 보니까 약간 중독이 되다시피 하면서 1학년 말쯤 되니까 갑자기 미대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리는 거는 물감 가지고 그리는 거는 안 맞고 저는 손으로 만드는 게 빨랐어요. 만드는 게 훨씬 편하고. 그래서 만드는 거로 대학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조속 가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1학년 말 때부터 미술학원 다니면서 조속과 준비하면서 이렇게. 중학교 때 또 미술반 든다고 했다가 금요일 수업 마치고 2시간 하는 건데 종료하고 나서 가는데 교실을 못 찾아가지고 집에 갔더만 합창부에다 집어넣더라고. 제일 인원이 적은 데다가 그 앞에 의자 깎다가 이렇게 칼로 깎다가 쫓겨나가지고 중학교 때는 미술부 생활 전혀 못했어요. 못하고 관심은 있었고 만들고 하고 좋아했으니까 하고 싶었는데 못했고 고등학교 때 우연히 미술부를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죠. 여기가 전시장 마지막 다 보신 겁니다. 편하게 뭐든지 질문해 보세요. 피아노 치세요? 피아노 아니요, 저는 음악 쪽 재능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자꾸 음악 얘기해서 여기서 조그마한 그냥 소공연을 2번 해봤는데 가끔씩 앞으로 가끔씩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는 음악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오더라고. 사람들이 그냥 장소만 빌려주면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작품을 만들 때 자기를 치유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수련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작가님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만드시나요? 내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대학 4학년 때 3학년 말에 그때 다들 청춘사업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술을 많이 거의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오늘은 안 마셔야지 하고 근데 자취방이 먹자골목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밤 12시까지 참다가 12시만 넘으면 방 안에 있지를 못하고 나가서 그 돈도 없으니까 그냥 아는 사람 만나면 얻어먹으려고 돌아다니고 가게 털고 들어가서 열쇠 따고 들어가서 훔쳐 먹은 적도 있어요. 그때 좀 심했거든요. 내 의지대로 안 되더라고. 근데 4학년 때 작업을 재미가 점점 붙으면서 슬기세를 자꾸 하나하나 해가지고 선반 뒤에 올려놓고 붙이고 하면서 요거 하고 가서 한잔 해야지, 요거만 끝내고 해야지 이러면서 저절로 그게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 내 스텝 중에 저랑 생년월일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이 똑같고 65년 1월 19일생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여기 요양원 같은데 자기 돈 내고 들어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하니까 10년 넘었으니까 완벽하게 치유가 된 거죠. 노력한다고 쉽게 안 되는데 약간 그렇게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미술을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치유되는 게. 그리고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게 뭘 만들어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어떤 정신 수양 이런 게 작업하는 것도 사실은 더 중요하지. 그 작가를 만났는데 맨날 작업하는 것만 얘기하고 그러고 앉아있으면은 껍데기만 보는 거거든. 그 작가의 생각이 작품에 그대로 다 뭐가 녹아나 있을 텐데 그 작가 생각이 없이 아무는 그냥 가벼운 사람이면 작품이 가볍게 보일 거고, 그래서 끝없이 자기 정신적인 수양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자기 수양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테크닉 기술 전시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저절로 그냥 익혀지는 거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가느냐 이런 게 이제 녹아나야 되니까 그거는 자꾸 그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더 배워야 되는 거니까 젊었을 때 뭐 배우는 것보다 나이 들어서 배우고. 그 작업하실 때 드로잉이든 계획하는 과정이든 작업하실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는가? 많이 있죠. 뭐 재밌다고 할 때가 많죠. 조금 새로운 거 할 때는 항상 그렇고 해봤던 거 하면 안 그렇고 뭐 했던 것도 뭐 계속 하던 거 반복할 때도 많이 있죠. 드로잉만 해도 비슷한 거 많아요. 중복되는 거 해보면. 처음 할 때는 재미있게 막 하다가 두 번, 세 번 하면 재미없어지고 이제 그런 거. 이 드로잉도 아무것도 안 하고 했을 때 나오는 여기 있는 한 3분의 1은 그 2달 동안 미국에 가 있을 때 눈밖에 없었다 할 때 그때 방 안에 처박혀서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작품 해봤자 들고 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남기는 거랑 드로잉만 했던 거니까. 작가님 작품을 다른 작가나 사람이 카피한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카피 나도 하나 있어요. 저기 책자만 모아놓은 데 보면은 이 성경책에 파놓은 게 대학 선배가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가 있었어요. 내가 친했는데 작품 하나 달라 했는데 안 주더라고. 난 그 작품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 주면 내가 만들지 하고 만드는 거고. 그 밑에 연필로 적어놨어요. 뭐 홍수영 작품 카피 뭐 이렇게 지워져가지고 잘 안 보이네. 그 카피를 해도 내가 좋아하는 걸 카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또 많이 보고 뭔가 많이 봐야 되는 것도 있어요. 난 지금 전시장도 안 가고 안 본다고 하지만은 자기께 딱 정리되기 전에는 또 많이 봐야 되는 시점도 있다고. 그때 많이 보는데 내한테 좋게 보이는 것만 카피를 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다 모이면 자기 작품이 되는 거지. 자기 색깔이 되는 거지. 어차피 카피예요. 이렇게 해서 그 작가, 웬만한 나무 작업하는 작가 보면은 자연적인 그냥 구불구불한 나무 작업하는 작가 전 세계 다 모으면 다 비슷한 주 작품 다 비슷한 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가는 작가 있고 이렇게 가는 작가 있는데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 있지. 예. 근데 전체적으로 똑바로 이렇게 같이 가면 문제지만은 그런 작가는 잘 없고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그 작품을 안 봐도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 구조 자체 프로그램 돼 있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정된 재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재료가 또 힘든 재료일수록 더 표현 방식은 또 단순해지니까 더 비슷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작가님의 작품을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구매를 한다고? 내 작품은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작품 처음 사본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고 그냥 처음 봤는데 아 좋다 해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뭐 미술 전문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부피 나하고 무거운 거 이런 거 안 사요. 차곡차곡 쟁 넣기 좋은 것만 사지. 비싼 거. 수익 없고 작업만 하셨을 힘든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그때 좀 작가 생활에 대한 후회? 혹은 좀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다른 길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후회를 하겠지만은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이것도 안 하면 뭐 어떻게 살아라고. 야행성에다가 12시에 일어나는데 직장 생활도 못하지. 뭐 대학 다닐 때부터 뭐 학교 강사 같은 거는 애시당초 그런 나하고 안 맞다 싶어서 접었지. 그러니까 사실 대학원 안 나온 작가가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에. 다 대학원, 뭐 요즘 박사까지마다, 석사, 박사까지 다 받지. 저는 학사예요, 학사. 그러니까 일찌감치가 졸업하면서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쪽에는 아예 관심 끊었고. 먹고 사는 거, 저는 내 딸들이, 내 딸이 아빠 좌우명이 뭐야, 그럼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뭔 자음이 가훈을 물어봤다. 가훈이 뭐야 물어보는데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예전 20대 젊었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 했고. 그리고 또 많이 한 얘기가 후회할 짓을 해도 후회하지 말자. 내가 내를 후회를 하는 게 가장 자기를 학대하는 거라고.
가장 자기 스스로를 존중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아무리 놀고 아무리 사고를 치고 술 마시고 정말 이상한 사고를 쳐도 스스로 뭐라 하면 안 돼. 예. 인생 별거 없는데 뭘 열심히 살아가 뭐 한다고. 네. 내 위로하고 살기도 바쁜데 내일 책찍질 하면서 살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우리 그런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면성실하게 살 필요 없어요.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되는 거지. 놀면서. 노는 게 우선이고, 그러고 하고 싶은 거 하면은 조금 굶을 때 각오해야지 뭐. 굶으면 되는 것이고, 얻어먹고. 옛날에는 핸드폰 없을 때는 전화걸 돈만 있으면 나는 걱정 안 했어요. 전화비만 있으면. 20원만 있으면은 아무나 불러 내가 술 먹고 하고 얻어먹고. 없으면 걸어가야 되니까는. 선생님 일주일에 술 몇 번 드세요? 매일? 아니요. 뭐 요즘은 그냥 자기 전에 와인 한 잔, 한두 잔 하고 그냥 그거는 뭐 혈액순환 때문에 마시는 거고, 누가 오면은 마시게 되는 것이고, 뭐 얼마 마시지, 그 일주일에 뭐 3번, 2번, 뭐 매일 오면 매일. 이틀 달아서 술 마시는 거 싫어하는데 할 수 없이 하면 또 마시게 되죠. 그럴 때가 가끔, 자주는 아니고 가끔 있는데, 술 마시고 그러면서 또 뭐 진솔한 얘기하고 친해지는 거니까 그걸 또 안 할 수도 없고, 사회생활에서. 옛날에는 조선시대 뭐 이럴 때는 뭐 농경생활하고 할 때는 태양인, 덩치 크고 머리 크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잘 사는 시대인데, 요즘은 로비가 가장 마케팅, 로비, 이게 가장 중요한 시대라 술 잘 마시는 사람이 간이 좋은 체질을 타고난 사람이 뭐 소민, 이런 사람이 가장 성공할 확률이 많다 그랬더만. 체격하고 상관없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힘들다라고 하셨잖아요. 뭐 나가는 금액이 커지니까. 네. 그러고 사고를 뭐 돈만 조금 생길만 하면은 건물 짓겠다고 맨날 설계하고 앉아있고, 까만 비닐하우스 그것도 하나 더 지으려고 지금 돈 빌릴 때만 있으면 빌려서 무조건 짓는데, 일단 내가 저지르고 내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건 내가 해결할 거니까 최대한 빌릴 수 있으면 빌려서 저지르고 보자니까. 그 어떻게 다르게 보면은 안정적인 삶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것 같으면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네, 똑같은 인생 살 것 같으면은 평범함보다 나쁜 놈이 낫다 그래요, 나는. 뭐 그럼 좀 어느 순간 막 지치고 그러지 않을까요? 똑같게 사는 사람들이 지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는 후회도 하게 되고, 맨날 눈만 뜨면 뭐 하고 싶고 뭐 사고 치고 싶고 뭐 막 일 저지르고 싶은데 없어서 지금 못 저질러서 탈이지. 지금 조금 전에 건물 하나 설계하고 지금 합천에 카페 하나 설계하고 그 설계사 넘기고. 저는 조각보다는 건축에 더 관심이 많아요. 건축할 때 설계할 때 굉장히 재밌고, 다른 작가 작업실 내가 몇 개 설계해 줬는데 싸게 짓는 방법, 뭐 그런 거. 싼 재료로, 내 작품이 그렇잖아요. 제일 싼 재료로 그 건물도 비싸게 지을 필요 없거든요. 따님들은 조금 물려받은 재능이 있나요?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그리고 뭐 한 놈은 맨날 종이 자르고 한 놈은 맨날 그리고 뭐 그랬으니까 재능은 있는데, 큰 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 트럭 타고 서울 인사동 가는데 옆자리에 앉아서 스케치북을 들고 그린 내 옆모습 그린 게 있어요. 지금 봐도 잘 그렸어요. 누가 봐도 잘 그렸다 그래요. 그 이후에 그만한 그림을 못 그려요. 지금 미대 졸업했는데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다는 게 그만큼 무리 드는 거지. 안다는 게, 아는 게, 근데 또 많이 하는 말 중에 아는 게 힘이라고. 모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용감해지고. 스타 작가로 발돋움한 어떤 계기를 뭐라고 할까요? 아직 스타 작가 아니에요. 나가면은 스타 작가 되려면 한참 멀었어요. 어떤 특별한 계기, 뭐 작가가 커나가는데 특별한 계기, 옛날에는 어떤 큰 화랑하고 어떤 갑자기 연결돼서 한다든지, 뭐 또 어떤 경우는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작품 샀다든지 이런 게 계기가 될 수는 있는데, 그거는 그 순간이고
그렇게 갑자기 치고 올라가면 자기가 못 버텨요. 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게 속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싶어서 집에 막 사람들 초대가 파티하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빨리 인생이 내리막길 빨리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10년 후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때 만나게 나눠야 되는데 그걸 다 땡겨서 이렇게 일 벌리는 거랑 마찬가지. 내 홍보를 너무 이렇게 막 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그게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돼요. 내가 갈 수 있는 만큼만 가고 마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무슨 계기가 돼서 어떻게 하면은 작가로 되느냐 뭐 이런 방법적인 게 궁금하고 이게 자꾸 신경 쓰이면 작업하기 힘들어져요. 그냥 작업하는 자체가 재미있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목공 쪽은 조금 다르겠지만 조각은 이 지금 대학 젊었을 때 작업하는 작업 이게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먹혀 들어갈 작업인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는데. 내 첫 개인전 때 낙엽 껴놨다면 그때 희한하다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그런 게 뭐 작업이라고 아예 작업 취급을 안 할 때니까. 근데 그것도 요즘 와서 이런 환경 문제 대두되고 자연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또 그런 미술이 많이 나오니까는 그게 운대가 맞아 떨어져서 그런 거지. 그때 시작했는데 똑같이 열심히 해도 돌 작업하는 친구는 지금 와서 또 안 먹혀 들어가는 거지. 그 20년 후를 어떻게 사람이 내다보고 가. 그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이루고 싶은 비전이나 혹은 개인적인 버킷리스트 그런 게 있나요? 난 가까운 미래의 계획은 뭐 2년, 3년, 5년 안에는 아무것도 못 짜는 거고, 대학 졸업하면서 한 10년 후에 어느 정도 뭐 작업장 하나 가지고 작업만 하고 먹고 사는 작가면 되면 좋겠다 하고 한 10년 후를 목적을 대충 정한 적이 있고, 또 10년 지나서는 좀 제대로 된 이제 작업장 하나 갖추고 하는 게 요 건물 지었을 때 20년째, 졸업한 지 20년째 됐을 때. 근데 내가 목표로 할 수 있는 건 10년 후밖에 못 내다보지, 그 전도 뭐 계획이 없으니까 내년, 내후년은 모르는 거고.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왔다 싶더라고. 그러고 뭐 적게 왔어도 적게 왔다고 생각 안 하는 성격이라 그냥 열심히 살았다 서로 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앞으로 안 팔리는 작업을 하고 싶은 게 목적이죠. 당분간은 작업은 좀 나 크기에 좀 많이 이게 매달린 게 맞습니다. 대작을 하고 싶어요. 아까 거제도 프로젝트 그런 거 이제 하는 이유가 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돼야만이 큰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한 10년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냥 자연에 가서 그냥 작품하고 그냥 빠지고 그냥 사진만 찍고 빠지는 그런 작업도 좀 하고 싶고, 이 작업장 안에서만 맨날 똑같은 거 만들고 있는데 좀 지겹기도 하고. 안 찾아보세요? 이런 하기 전에든 아니면 하고 난 후든 이런 비슷한 작업을 누군가가 하진 않았을까라는. 안 찾아봐요. 찾아볼 방법도 없고 뭐 인터넷 뭐 그거 찾아볼 시간에 뭐 안다고 뭐 난 쇼핑을 해도 제일 위에 뜬 거 그냥 사고 말아버리지. 그거 고른 시간 아까워서 차라리 그 시간에 노는 게 낫지. 혹시나 비슷한 게 있을 거라는 두려움은 없으신가요? 없다 생각하는 거죠 그냥. 없다 생각해버리면 그만이고, 또 비슷한 게 나와도 지보다 내가 나으면 지가 내 카페 안 꼴 때니까. 그리고 내가 작업이 재료가 하도 다양하니까 어떤 저작권이 아니고 뭐 저작권 시비까지는 안 붙어도 누가 오리지널이다 다른 작가들하고 이렇게 말들이 오가는데 항상 그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내가 오리지널이라고 무조건 인정해 주니까. 내가 늦게 한 것도 있을 수도 있거든. 어쨌든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약간 이야기를 빼는 거의 장점이 뭔가요? 사람은 이게 감성이라는 거는 이게 유전적으로 모든 인간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건드려야 되는데 어떤 공부한 거 지식이 자꾸 들어가면은 내 이야기를 자꾸 담게 되면 내 이야기만 하게 되니까 내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만 좋아할 거 아니야, 내 작품을. 그럼 굉장히 한정식되게 이렇게 자기 작품 만들어 버린다고. 근데 내 이야기를 다 빼고 나오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는 그냥 재료가 원하는 형태를 그냥 만들어주는 것이. 낙엽이 바닥에 있을 거 그냥 천장에 붙이. 이건 누가 봐도 똑같은 거거든. 누가
여기 내 이야기 필요 없는 거고. 그 낙엽이 위치 이동만 한 거지. 돌도 그냥 바닥에 있을 게 그냥 떠 있는 거고. 그거만 뭐 저쪽에 있는 소품들도 그냥 고무상에 하면 저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두 개 합쳐서 그냥 뭐 소머리를 닮았다든지 그냥 위치 이동만 한 거지. 내가 깎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도 좀 봐야 내가 좋은 거를 보고 있구나라는 거 스스로 느껴야 되잖아요. 그 감이라는 거는 공부한다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그냥 좋은 거를 네. 많이 보면 좀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은, 뭘 보는 게 도움은 되긴 하겠지만은, 남 닮아가려고 하는 게 더 많아지지, 보면은. 예. 전시를 해도 전시하는 스타일, 뭐, 작품 놓는 방식부터도 자꾸 흉내를 내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냥 자기 식대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남들 하는 식으로 하고, 일단 벗어나려면 모르는 게, 그거고 내가 한 게 남하고 비슷한 게 있든 말든 뭘 신경 써나 내 것만 하면 되는데. 작업을 했을 때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같은 원을 주제로 한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 걸 보면 그냥 원이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와 진짜 멋있는 원이 될 수 있는데 작가 유명해지면 작품 좋게 보여요. 아무리 진짜 이게 뭐 죽었다가 버릴 만한 것도 피카소 거다 그러면은 버리겠어 이거? 어? 근데 피카소 작품 도자기 같은 그런 거 중에는 누가 주면은 선물 주면 뭐 이런 걸 주나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 안 그렇겠어요? 내 같으면 대부분 모르면 그냥 버려버리지. 그 작업의 사이즈를 결정할 때 뭔가 생각하고 계시는 뭔가 이렇게 컸을 때 어떨 것 같다라는 형편상 최고 크게 하는 것이 만들 수 있는 형편상 결국 예산하고 금액에 맞춰서 돈만 많이 주면 얼마인지 크게 하고 싶은 게 뭐 크면 클수록 좋아요. 네. 작품에 따라서 못 작업 같은 경우는 아무리 커도 크면 어느 정도 크기 이상 되면 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멀리서 봐봤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시커머니까. 작품은 그 디테일에 따라 가지고 보는 거리가 딱 있거든요. 그걸 크기만 키운다 해가지고 뭔지 모르는데 아무리 크기봤자 아무런 의미 없는 거고 딱 작품이 보이는 거리에서 가장 큰 게 아직. 근데 나무 작업이나 다른 작업 같은 거, 막 나무 같은 거, 스텐나무 같은 거는 크면 클수록 멀리 다 보이니까 아무리 커도 보이니까 큰 거 하고 싶죠. 저희 오늘 둘러봤잖아요. 이거와 완전 다른 스타일의 작업을 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그 생뚱맞게 하나 나온 게 화투로 접어놓은 거, 이렇게 말아놓은 거 그런 걸 갑자기 그런 거 뭐 생각나면 하겠지. 근데 쭉 내가 이렇게 대표작이라 하고 이렇게 쭉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유명한 작가 보면 작품이 그게 컨셉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있는 작가도 별로 없어요. 딱 한 가지지. 근데 저는 일단 나무 작업하고 못 작업하고 두 가지를 끌고 가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 관객 멀리 있는 내를 전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작가인 줄 알 수도 있거든. 많다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계속 깊게 들어가야만이 남이 아무도 쫓아 못 오는 자기만의 영역이 생기는 거지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한다고 자기 영역이 생기는 거 아니라고. 다 비슷비슷해져 버리니까. 근데 그거 자체는 내 영역을 지키는 개념이고 그냥 내 자유로운 영혼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냥 놔두는 것이 여기 놔두는 거. 작업사 놔두고 전시 같은 거는 상업갤러리 전시할 때 절대 안 들고 나가죠. 저런 거는. 최근에 뭔가 내 거 말고 다른 거 보고 또는 내가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작업하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저희한테 추천해 줄 만한 게 직원들 상대로 의자 공모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내 작업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의자를 만들라. 처음에는 앉을 수 없는 의자를 만들라 했더만은 미술 전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앉을 수 없는 의자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한두 달 동안. 그때 이제 여름에 전시를 하고 여름 보너스 준다고 상금 걸어놔놓고 했거든. 서울에서 갤러리에서 전시도 하고 그때 초대한 그 오픈날 온 사람들한테 투표하라 해가지고 시상식 하고 총 상금이 2천만 원 걸어놓고 큰 공모전이었어요. 그게 한턱 쏘는다고. 나라 공모전. 그게 일단 최소한 일단 몇십만 원 재료비는 줘야 되니까 해가지고 지자체나 이런 데서 그런 대규모 공모전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 돈이 있으면 그런 전시를 하고 싶어.
전국에 있는 대학생이나 모든 일반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뭐 수천 개든 수만 개든 그걸 넓은 공터에 쫙 그냥 원으로 깔면 그건 내 작품 되는 거거든. 내가 만들 필요는 없는 거라고.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은 그런 작업인 거고 일일이 사사이가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건데 이게 머리 싸움이지 뭐 누구 뭐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저 고등학교 때 굳은살이 맨날 집 떴다가 요새 맨질맨질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 안 해요. 이렇게 스텝이 없을 때는 해야 되니까 혼자서 해야 되니까 막 손이 그때는 뭐 맨날 어디 가면 뭐 델변 다니면 항상 몇 개 붙이고 그냥 다녔는데 지금은 생각만 하죠. 생각만 하고 뭘 시킬까 뭐 체크만 해놨다가 또 시키고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조그마한 선물 같은 거 만들어 파는 걸 젊었을 때는 그걸 10년 좀 넘게 했어요. 10년 넘게. 그 실리콘 가다 떠서 똑같은 거 계속 뭐 떠내는 것이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는 2만 원 뭐 가격 점점 이렇게 좀 크게 커지면서 제일 비싼 게 12만 원까지 팔아본 적이 있고 그런 거를 주로 그거는 만들어 놓으면 이제 전화 오면은 해가지고 받아주면 되는데 최대한 단시간에 그 하기 싫으니까 최대한 밤에 밀어놨다가 최대한 늦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평소에 작업하는 거고 뭘 하든지 하긴 해야 되는데 작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낫더라고. 내 작업이 뭐 오다 받아서 무슨 일을 하다가 그 남은 재료 가지고 내 작업을 할 수 있는 내 작업장에서 할 수 있는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같은 작업이니까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런 아르바이트가 그렇게 뭐 먹고 사는 거 해결한다고 하다가 용접도 시작하게 되고 용접도 배우게 되는 거고 배워야 되니까 그건 이제 작업만 했으면은 용접도 아직까지도 안 배웠을지도 몰라요. 저는 개인적인 건데 저는 술을 어려서 되게 괴로워서 엄청 많이 먹었는데 지금 금주 중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술 엄청 많이 드셨다고 하시는데 뭐 때문에? 논다고 친구들하고 올려서 논다고 마시는 거예요. 즐거우려고. 그렇죠. 그러고 뭐 또 뭐 이유가 항상 달려서 먹으니까 술은. 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면 또 괴로워서 마시고 뭐 좋아서 마시고 뭐 그 술이 다 그렇지 뭐. 술을 드시다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신 적 있어요? 깨면은 좀 그런 생각 들잖아. 깰 때? 많이 마시고 깨면은 깨가지고 반나절은 후회를 하지 누구나 그래요. 다시 저녁 때 되면 다시 괜찮지. 그 작업을 하실 때 내가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본다. 뭐 소위 뭐 이 작업은 뭐 간지가 나야 돼. 아니면 이건 원이 완벽해야 돼. 이런 뭔가 자기만의 그게 있잖아요. 정점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걸 끌어올리지 않으면 올릴 때까지 작업을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서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다시 빼서 다시 할 수 있으면 다시 하는데 많이 귀찮으면 안 하고 적당히 할 수 있으면 하고. 일단은 작업을 하는 거가 더 중요한 거네요. 네. 뭔가 이게 막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완성이 됐을 때 머릿속 한 작품 잘 만든다고 아무런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많은 걸 시도해 보는 게 중요한 것이. 그거 하다가 안 되면 버려버리고 또 다른 거 버리지는 말고. 좀 작업하시다가 실증 나거나 옆에 잠깐 중단된 작품들 많으세요? 저는 작업을 예전에 혼자 할 때는 항상 지금도 내 작업장에 가면은 그런데 항상 이렇게 펴놔요. 이것 좀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그날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다가 재미없으면 다른 것도 하다가 이게 펼쳐서 있어야만이 한 가지만 딱 하면은 이거 하기 싫은데 그럼 다른 것도 이미 벌어져 있어야 되니까 항상 발디딤 틈 없이 구석구석에 다른 작업들이 열려 있는 상태죠. 작업장 예전부터 뭐 한 40평, 50평 되는 작업장 한번 청소하려고 그러면 한 3박 4일씩 걸리고 했어요. 지금 요 밑에 내 방 조그만한 거 있는데 난장판이에요. 계속 밀기만 밀고 이만한 종이 하나 넣고 스케치 하는데 계속 뭐 쌓이니까 계속 밀어붙이고.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작가님의 이 서재라고 해야 될까? 작업 공간.
그 폐지 같은 거 막 쓰레기 많이 모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죠. 그런 집하고 비슷해. 난 첫 개인전하고 두 번째 개인전은 미술관이라 판매가 아예 그냥 안 하는 데니까 가격도 없었고, 뭐 가격 물어본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세 번째 개인전 할 때는 상업화랑에서 큰 상업화랑에서 전시를 1, 2, 3층에서 전시를. 그때는 가격을 그렇게 얘기했지. 어차피 안 팔리는데 한 10년 뒤 선배들하고 가격 똑같이 정해달라 그랬지. 내가 그 화랑에서 정했거든, 그때는. 내가 모르니까 전혀. 근데 그 나이 많은 그 갤러리 사장이 그렇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 가격대로 어차피 안 팔리는데 뭐 그냥 그 가격 내 작품 비싸다 하고 그냥 한 10몇 년 동안 그냥 왔던 것이 뭐. 요만한 송판에 못 몇 개 박아놨는데 1,000만 원. 그때 당시로. 미쳤다. 자기 성향이지. 일을 벌리는 사람은 벌려야 되는 거고, 또 못 벌리는 사람은 일을 벌리는 자체가 스트레스고, 혼자 작업해야 되는 사람은 스텝 두고 못 해요. 자기 그 성향이 있어서 내가 작업하는 걸 중간에 와서 보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은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자기 성향에 맞게끔 내가 가장 편한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뭐 남들이 딱 키운다고 내가 따라갔다가는 안 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작가 좀 지향적인 생각이 좀 있어요. 단순히 목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은 이거만 지키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같은. 일단은 자기 나중에 내가 만든 작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작품 양이 많아야 돼요. 무조건. 절대 남 주거나 웬만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팔지 마세요. 직접 작품을 최대한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고 잘 보관해야 되고, 그게 있어야 뭐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은 뭐 작품이 없는데 뭐 사진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나중에 뭘 하든지 간에. 그 뭐 요만한 똥가리 하나도 남 주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내 흔적, 내가 살아온 흔적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스케치 하나 한 거 다 철저하게 모아놔야 되고, 그러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이제 시간 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건 재수 좋으면 뜨는 거고 재수 없으면 안 뜨는 거고. 하고 싶은 대로 가야만이 그걸 버틸 수가 있지. 방법이 없어. 예전에는 후배들을 모으면은, 조숙가 같은 거 오면은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얘기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하면 된다는 얘기가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뭐 40, 50 이상 된 사람들이 나중에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거다 하는 얘기는 무조건 그 반대로 생각하면 더 많이 가능했어요. 부모들이 하는 얘기나 이런 거는 뭐 무조건 들으면 안 되고, 선배들 하는 얘기 들으면 안 되고, 무조건 남 얘기 들으면 안 좋아요. 그 작업을 많이 한 사람들은 개인전을 통해서 대중들한테 소개를 하잖아요, 자기 작품을. 그동안에 이제 전과 후가 이제 작업에 대한 태도들이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개인전이 이제 작가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작가님 얘기해 주고 싶어요. 개인전을 한번 치르면서 배우는 게 분명히 있죠. 반응들도 보고, 근데 그 반응이 너무 따라가도 안 되지만은 어쨌든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니까, 그리고 내가 또 하고 싶은 걸 그때 딱 목표한 지점에 딱 끝내니까 그 정리도 되고, 전시는 안 되면, 작업이 안 되면은 대관 신청부터 해가지고 대관 계약부터 하는 것도 괜찮아요. 대관 돈 순금 주고 계약해 놔놓으면 작업하게 돼 있어요. 해야 되니까. 그 준비 다 되면 전시하지, 그러면 전시하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막 작품 좋아서 여기저기 흘러주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억지로라도 전시를 어차피 보여줘야 되니까, 어차피. 작품을 팔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고 사는 것만 유지되면은 팔지 말라는 거지. 근데 작품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호텔이 괜찮아요. 미술관보다 차라리 호텔이 좋아요. 호텔에 있으면 일단은 작가의 인정이 어느 정도 하는 거고, 최고급 호텔 같은 데는. 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 미술은 교육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여기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가고 많이 보고 일단 작품에 대한 평가를 인정을 하고 들어가니까 그런데 작품을 넣을 기회 있으면 무조건 해야지. 어떤 이게 작업에 따라서 뭐 야외 건물 앞에 세우고 하는데 재료비 아끼고 막 그때 그걸 하다가 조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내 돈 들여서라도 내가 뭐 10m짜리 하기로 했는데 내가 더 큰 거 할 수 있으면 더 해도 되면은 더 크게 해가지고 그 많은 뭐 광장 위치가 좋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겠어. 그럴 때 나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조형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딱 정해져가 나오니까 딱 정해져가지고 금액이 책정된 대로 작품을 맞추는 거니까 작품을 키워서 들어가는 경우든지 뭐 그런 경우 있고 갤러리는 또 정해진 가격이 갤러리가 요즘은 뭐 이 갤러리 다 다 알아요. 예. 저끼리 다 또 알겠. 내가 화랑이 뭐 10개 같은 거 10개끼리인데 이어 전시한다 안 한다 다 알고 가격표까지 다 인터넷 다 나오니까 똑같이 해야 되는 가격. 개인적으로 이렇게 딴 데 찾아오면은 내가 갤러리 통하면 옛날에는 50대 50 보통 작가들이 다 그냥 5대5 갤러리가 50% 가져가고 작가가 50%인데 처음에는 다 그런 조건이에요. 그거보다 못한 경우도 있고. 작업을 할 때 자기 만족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대중들을 의식을 해서 더 발전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제 생각은 내가 전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중들과 소통을 하겠다라는 기본 자세가 깔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중들을 쫓아가다 보면 취향에 쫓아가다 보면 내 거를 버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버리지 않고 맞춰간다고 해야 되나? 신경은 쓰시지 않는. 그 뭐 작가마다 다 그런 게 있죠. 나는 이런 작업은 안 한다 하는 게 있지. 나무로 뭐 이걸 사람 모양으로 해놔놓으면은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 동물 모양 막 엮어서 뭐 동물 모양 이렇게 해놔놓으면 훨씬 더 판매는 쉽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다 하다 보면 작가가 이제 망하는 것이. 그 자기가 지켜야 될 거는 분명히 지켜야 되는 거고. 대중들하고 소통은 내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서 그 사람들하고 또 뭐 대화를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내 작품을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 수준이 낮은 사람을 끌어올리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판매를 생각하면은 자꾸 이 수준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 그런 화랑들에서 그런 걸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고 잘 팔리는 쪽으로 이렇게 막 비슷한 거 계속 만들어가고 그럴 때는 냉정하게 뿌리쳐야지. 개인전을 해도 내가 어떤 작품을 들고 나갈지 잔소리하는 화랑하고는 전시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우리 너무 시간이 오래됐는데 이따가 또 저녁에 오실 거야? 네. 여기서 지금 이제 판 버릇있는데 저기 줘서 많이 안 마시면 운전할 수 있으면 갈 수 있으면 나중에 상황 보고. 자, 원래는 저녁까지 한잔하면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같이 한잔하면서 오늘 제가 깜빡하고 약속 저희 따버려서 술 안 먹는 데가 있으니까 데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정도 되면은 가도 헛소리만 하고 하죠. 고맙습니다. 개별적으로 따로 언제든지 오세요. 뭐 다른 친구들하고 또 와도 되고.